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근력 재활을 연구해온 박건우 박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60세 이후에 다리가 무겁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든 건 정말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지 뭐.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근력 회복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방치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단 10년 안에 다리 근육의 10% 이상이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녹아내리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넘어짐, 골절,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의 완전한 상실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연구한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단 한 달, 딱 세 가지 습관만 바꿔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 3년간 65세 이상 어르신 500여 분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실천한 그룹은 3개월 후 보행 속도가 평균 25% 향상되었고 계단 오르내림 능력이 40%나 좋아졌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10년 뒤 보행 능력을 결정짓는 생존 전략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지금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전처럼 활기차게 걷지 못한다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들려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73세의 김영희님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영희님은 5년 전부터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작년부터는 집 앞 마트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지시더라고요. 김영희 님이 제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젊은 시절엔 산도 오르고 여행도 다니던 내가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밤에 일어날 때마다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전등을 다 켜놓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김영희 님께서 제가 알려드린 3가지 간단한 습관을 실천하신 지 딱 한 달 후에 어떻게 변하셨는지 아세요? 혼자서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고, 무엇보다 밤에 화장실 갈 때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으셔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자신감을 되찾아준 거죠. 또 다른 분인 68세 박진수 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예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가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7분짜리 의자 운동을 꾸준히 하신 지 6주 만에 2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실 수 있게 되셨어요. 이런 변화들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결과 근육은 정말 정직해요. 올바른 자극을 주면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반응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다리 근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아침 3분 스트레칭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김영희님과 박진수님처럼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다리 근력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습관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혹시 다리가 뻣뻣하거나 힘이 풀린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순간이에요. 밤사이 우리 몸의 근육들이 완전히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저하된 상태거든요. 제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 약 30%가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발생해요. 그런데 침대 옆에서 딱 3분만 투자해도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침대에 앉으신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10번씩 펌핑해 보세요. 마치 자동차 엑셀레이터를 밟듯이 발끝을 위로 젖혔다가 아래로 내리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깨어나면서 혈액순환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무릎 들어올리기예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들어올려 3초간 유지하고 내려놓으세요. 좌우 번갈아 가며 각각 5번씩 해주시면 돼요. 이때 허벅지 앞쪽 근육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마지막으로 허벅지 눌러 스트레칭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허벅지를 꾹 눌러주세요. 5초간 눌렀다가 놓고 다시 5초간 누르기를 5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깨우는 효과가 있어요. 일본 노화 연구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6개월 연구 결과를 보면 이 3분 아침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그룹은 근육 감소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낙상 위험도 40%나 감소했어요. 74세 최순자님은 이 스트레칭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 떨림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벽을 짚고 일어나셨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안정적으로 일어나실 수 있게 되셨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아침 단백질 섭취 타이밍이에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지만 대부분 저녁 위주로 드시죠. 이게 바로 근육 합성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에요. 60세 이후에는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근육 단백질 합성 능력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아침에 섭취하는 단백질이 하루 중 근육 합성 효율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아침 식사에서 달걀 2개나 두유 1잔, 두부 반모, 플레인 요거트 1컵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드시고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소량 추가해 보세요.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일본 교토대학교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는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저녁 위주로 섭취한 그룹보다 3개월 후 근육량이 12%더 증가했고 보행 속도도 15% 빨라졌어요. 69세 이정우님은 평소 아침을 거의 드시지 않았는데 제 권유로 삶은 달걀 2개와 두유를 아침마다 드시기 시작했어요. 6주 후에 무릎에 힘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소파에서 일어날 때 팔에 힘을 줘야 했는데 이제는 다리 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하루 7분 의자 운동이에요.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불편해서 운동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운동을 포기하면 근육은 더욱 빠르게 약화됩니다. 의자만 있으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먼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동작이에요. 의자에 앉으실 때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을 정도로만 앉으시고 바로 일어서세요. 이때 팔은 가슴 앞에서 교차하거나 허리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10번을 1세트로 하루 3세트 해보세요. 다음은 앉은 상태에서 다리 뻗기예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리세요. 이때 발가락은 위로 젖혀주시고요. 좌우 각각 10번씩 해주시면 허벅지 앞쪽과 뒤쪽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앉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양 발 뒤꿈치를 동시에 들어 올리고 3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이 동작을 20번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강해져요. 미국 노인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의자 운동을 3개월간 꾸준히 한 그룹은 보행 속도가 20% 향상됐고 계단 오르내림 능력도 현저히 좋아졌다고 해요. 72세 김미영님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이 의자 운동을 6주간 꾸준히 하신 후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걸을 때 안정감이 생겨서 자신감을 되찾으셨죠. 네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우리 근육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최소 1.5리터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이 시간마다 컵 반 정도씩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수입니다. 물에 레몬 조각이나 오일을 넣어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전해질 보충에도 도움이 돼요. 67세 박상진님은 하루 종일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셨는데 수분 섭취량을 늘린 후 2주 만에 다리 쥐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비타민 D 보충이에요.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의 약 70%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인데 특히 어르신들은 더 심각해요.
하루 15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합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겨울이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 같은 음식을 드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후 보충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비타민 D가 충분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육량이 평균 8%더 많고 균형 감각도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71세 최영수님은 비타민 D 보충을 시작한 지 3개월 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5가지 핵심 습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다리 근력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반드시 피해야 할 나쁜 습관들과 더 효과적인 실천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습관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더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몇 가지 보완 방법을 추가로 실천해 보시기 바라요. 먼저 올바른 걷기 자세부터 점검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걸을 때 고개를 숙이고 등을 구부정하게 하고 계세요. 이런 자세로 걸으면 아무리 많이 걸어도 근력 강화 효과는 떨어져요. 걸을 때는 턱을 살짝 당기고 가슴을 펴세요. 시선은 10m 앞을 보고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면서 걷는 게 중요해요.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서 발가락으로 밀어내듯 걷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올바른 자세로 하루 20분만 걸어도 잘못된 자세로 1시간 걷는 것보다 근력 강화 효과가 훨씬 커요. 65세 김철수님은 자세 교정만 했는데도 2주 만에 허리 통증이 줄고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수면의 질이에요. 근육 회복과 성장은 대부분 잠자는 동안 일어나거든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근육 합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늦은 시간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보지 마시고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시면 깊은 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시고 완전히 어둡게 해서 주무세요. 작은 전등 불빛도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어요. 70세 이순옥님은 수면 환경을 개선한 후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자고 일어나도 피곤했는데 이제는 개운하게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키는데 이 호르몬이 근육을 분해하는 작용을 해요. 특히 다리 근육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가장 빨리 받는 부위 중 하나예요. 간단한 복식 호흡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일 수 있어요. 하루에 5분씩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해 보세요. 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가벼운 체조를 하거나 화초에 물을 주는 것 같은 단순한 일상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73세 박정자님은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면서 심호흡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는데 한 달 후 다리 떨림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급격한 온도 변화예요. 특히 겨울철 실내외 온도차가 클 때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면 근육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경직될 수 있어요. 외출 전에는 가볍게 몸을 풀어주시고 목도리나 레그워머 같은 보온용품을 활용해서 다리 근육이 차갑게 식지 않도록 해주세요. 반대로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다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5번째는 올바른 신발 선택이에요. 굽이 너무 높거나 바닥이 딱딱한 신발은 다리 근육에 부담을 줘요. 발바닥 쿠션이 충분하고 발목을 잘 잡아주는 편안한 신발을 신으세요. 특히 집에서도 맨발보다는 미끄럼 방지가 된 실내화를 신는 게 안전해요. 작은 충격도 흡수해주고 발목 안정성도 높여줍니다. 6번째는 정기적인 자가 점검이에요. 매주 같은 시간에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을 사용하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5번 연속 일어날 수 있다면 근력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중간에 힘이 빠지거나 5번을 완성하기 어렵다면 앞서 말씀드린 의자 운동을 더 자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자가 점검을 통해 자신의 근력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7번째는 사회적 활동 참여예요. 혼자서만 운동하다 보면 금세 지루해지고 포기하기 쉬워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건강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거나 같은 목표를 가진 이웃과 함께 산책하는 것도 좋아해요. 68세 김순희님과 70세 박영자님은 서로 짝을 이뤄서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걷기를 시작했는데 6개월 후 두 분 모두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서로 격려해 주니까 꾸준히 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갑자기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아침 스트레칭 3분만 해보세요. 내일은 여기에 물 한 잔 더 마시기를 추가하고 모레는 의자 운동 한 가지를 더 해보는 식으로요. 이렇게 차근차근 습관을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다리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습관들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잘못된 상식으로는 60세 이후 다리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작은 습관 변화로도 충분히 근력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먼저 보면 10년 후에는 다리 근육의 10% 이상이 사라져서 낙상과 골절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결국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3개월 후 보행 속도가 25% 향상되고 계단 오르내림 능력이 40%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되살아나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끊어야 할 4가지 나쁜 습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것이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다리 근육은 30분만 사용하지 않아도 혈류가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TV 시청이나 독서할 때도 1시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30초라도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다시 활발해져요. 두 번째는 과도한 당분 섭취예요. 단 음식을 자주 드시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면서 근육 단백질 합성이 오히려 방해받아요. 특히 아침에 달달한 빵이나 과자로 식사를 대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근력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지름길이에요. 단 것이 드시고 싶을 때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선택하시고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늦은 밤 과식 습관이에요. 잠들기 3시간 전에 음식을 드시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아요. 또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지방으로 축적되면서 근육량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정말 배가 고프면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 반 개 정도만 드세요. 네 번째는 무심한 자세 습관들이에요. 한쪽에만 체중을 싣고 서거나 무릎을 꿇고 앉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들이 근육 불균형과 관절 손상을 일으켜요. 앉을 때는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서 있을 때는 양발에 고르게 체중을 분산시키세요. 한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서는 습관도 피해 주시고요. 제가 만난 72세 김정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정수님은 시장까지 두세 걸음도 제대로 못 걷던 상태였어요. 가족들도 휠체어를 준비해야 하나 고민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김정수님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다시 혼자 힘으로 시장을 다니실 수 있게 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가족들도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수님이 하신 건 정말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3분 스트레칭, 달걀과 두유로 아침 식사, 하루 7분 의자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와 햇볕 쬐기. 딱 이것뿐이었어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자유를 가져다 준 거죠. 다시 걷고, 다시 활동하고,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 삶의 자유 말이에요. 정리하면 좋은 습관 4가지는 아침 3분 스트레칭, 아침 단백질 섭취, 하루 7분 의자 운동, 충분한 수분과 비타민 D 보충이에요. 나쁜 습관 4가지는 장시간 앉기, 과도한 당분 섭취, 늦은 밤 과식, 무심한 자세 습관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한다면 내일 아침 일어나서 침대 옆에서 발목 펌핑 10번부터 시작해보세요. 딱 1분이면 충분해요.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바꿀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균형 감각 향상 운동과 넘어짐 방지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특히 욕실이나 계단처럼 위험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근육은 정말 정직합니다. 오늘 올바른 자극을 주면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살아나고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면 조용히 녹아내려요. 당신의 다리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